뭐 시대에 뭐 비싸고 유명한 작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림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권력과 돈을 향해서 예술을 팔지 말아라. 선생님 자화상이신가 봐요. 최근작이신가요? 예.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헌법. 이것은 대구 미술관에 좀 출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화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신데요. 인상이 본래 약간 더러워가지고 무슨 말씀을요? 특히 눈동자에 지금 네. 상당히 힘을 줬는데 네. 결국 저와 저 그림과의 이제 대면이지만 네. 결국 이것이 작품이 돼서 전시장에 걸리면 네. 결국 관객과 저 그림과의 이제 그렇죠. 예. 대면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뭔가 네. 스파크가 튀든 네. 아니면 그 보는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저와 유사한 체험을 하시든 네. 어쨌든 그 본래의 자기하고 만날 수 있는 네. 계기나 기회가 됐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곳이 선생님 작품이 제작되는 곳이죠? 네, 예. 예. 제가 이제 연구소가 있고 네, 네. 또 제 개인 작업. 근데 이 개인 작업이 여기서 이제 주로 되고 여기는 이제 그림. 좀 약간 좀 작은 단위의 작업이 되고 네. 큰 단위 작업은 일산에 네. 아주 거친 흙하고 쇠 만드는 큰 창고가 2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연구소는 또 저쪽 그 청운동에 있고. 아, 네. 세 곳에서 그러니까 작품이 그런 이게 식으로. 스케일에 따라서 좀 예.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곳에서는 아까 그 부처의 형상도 그렇고요. 이 문자 작업이 굉장히 그 눈길을 끌던데요. 네. 이 문자 작업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왜 한글을 만드는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어떤 문화의 그런 것보다도 네. 경제의 짧은 시기 동안에 이제 압축 성장을 했다. 한강의 기적 이런 뭐 거요. 이런. 네. 그리고 문화로든지 알려진 건 뭐 한류다 뭐다 해서 했는데 네. 우리 그 전통 문화라든가 네. 좀 뭐랄까 그 주로 이제 대중문화 중심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이 접근을 좀 폭넓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세계 문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문자는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소통의 어떤 바로, 지적인 어떤 그런 저작의 어떤 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요. 문자는 곧 문화다라고 그렇죠. 이제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문자와 문화의 이제 관계가 이제 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문자를 좀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좀 할 수 있게끔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세계 문자의 향연 이렇게 세계 문자의 향연 해서 사라져가는 문자, 네. 사라진 문자. 네. 앞으로 100년 후에 문자는 세계 판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학술적인 이런 심포지엄 같은 것도 하고 또 문자를 가지고 놀기.
이제 문자 축제 이것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역시 문자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이 되겠죠. 예술 작품도 되고 저는 이게 예술이라고 해서 너무나 네. 이게 대중들이 예술하면 좀 약간 그렇죠. 좀 거창한 거. 예. 좀 거리를 갖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좀 네. 밀착형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네. 굳이 예술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냥 문자 그 자체로. 예. 예. 가지고 놀자. 놀자. 네. 문자로 냄새 맡기. 아, 네. 문자의 향기. 네. 뭐 문자를 듣는다. 네. 뭐 이런 그 네. 동사화 시켜가지고 네. 하여튼 사람들에게 문자를 아주 그 친근감 있고 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근데 이제 이목상 선생님 하면 사실은 뭐 80년대 뭐 우리 민중 미술의 어떤 산 증인이자 뭐 하여튼 대표 작가로 예, 기억되고요. 민중 미술이라 하면 우리는 굴전 때는 우리의 역사라든가 고통받는 민중의 삶, 뭐 그 도시 개발로 인한 어떤 농촌의 피폐한 어떤 풍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현실 참여적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소재로 해서 작품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공공미술이라든가 또 문자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조금 그 관심의 폭이 넓어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중미술 작가가 된 것이 저로서는 아마도 사람들은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한 걸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이런 그림도 그리고 저런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왜 특정한 그림은 되고 어떤 그림은 안 되느냐. 그리고 그림이 왜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이게 뭐 팔고 사고 그러느냐. 도대체 이 그림이 가지는 소통의 기능을 이렇게 소통이 부자연스럽고 불건강하냐. 이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자유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정치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미술로서의 어떤 뭐 저항이랄까, 저항적 대응이랄까 메시지. 이런 네. 접점이 만들어졌던 네. 겁니다. 네. 이제 그것을 그냥 우리는 그림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너네 이놈들 이놈들을 민중미술가로 하자. 이래서 민중미술가의 딱지가 붙은 거예요, 저희들이. 네. 저희들은 전혀 민중미술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중미술가라고 해주니까 영광스럽다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민중미술가가 됐는데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90년대 들고 뭐 하면서 이제 절차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잖아요. 소위 선거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도 이제 비교적 자유스럽게 되면서 시대가 바뀌니까 네. 그림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림의 어떤 메시지도 그렇고 그렇죠. 주목하는 대상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바뀌어진 게 없는데 네. 사회적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도 바뀌게 예.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 공공미술 쪽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공공미술이라 하면 이제 공원이라든가 길거리라든가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의 공공미술은 조금 기존의 공공미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지향을 하신다? 뭐 이렇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공공미술은 그냥 전시장에 있어도 될 작품이 장소만 달리해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그 장소에 네. 그 장소를 향유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맞게끔 그러니까 내 작품을 와서 봐라가 아니라 제가 찾아가서 당신들에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끼어드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저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전시장에 전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장소에 맞게끔 공공을 위한 공공의 이 뭐랄까 공공적 태도 그런 어떤 윤리의식을 동시에 작가가 가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예. 함께 그 보는 사람과 어우러지고 소통하고 네. 또 그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손대지 마시오. 네, 그거 아니고 예. 그게 아니라 저는 이리 오시오. 네. 그리고 제 작품을 좀 괜찮은 기대시고 네. 여기서 쉬시고 네. 뭐 손때를 묻혀도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일로 와요 작품이 돼야 된다. 아, 네. 진짜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아니면은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늘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미술 작품 감상하자 그러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집에 미술품을 걸어 놓고 있는 가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보면은 미술품이 굉장히 미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이런 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살다 보면 네. 그림도 그런 것이었는데 네. 노래도 무슨 내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감정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그러듯이 그림도 늘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구경꾼으로 자꾸 사람들을 만들어요. 네. 박수나 치고 네. 너는 소비자가 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것들을 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제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값이 뭐 비싸다 뭐다 해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하나의 그 전유물처럼. 전유물이 돼서 상품이 되고 네. 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돈 없이 이제 쳐다보면서 아 이게 비싸더라.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왜 비싸다냐? 그리고 뭐 전시장에 가봐야 이해도 안 되고. 네. 근데 그런 것이 가장 저는 비문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시장의 그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전시장에 안 가고 음악회 안 가면 비문화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나는 반대로 그런 것이 너무 비문화적으로 사람들한테 군림한다 이런 얘기죠. 그걸 흐트러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부자들을 위해서 예술가들이 일생을 팔리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은 내가 볼 수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네. 저희 옛날 그림 많이 없어. 어디 갔는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네. 끌어내려서 네. 누구나 손쉽게 네. 즐겁게 놀 수 있을 때 네. 그런 사회가 돼야 오히려 네. 예술이 네. 점점 더 훌륭한 예술이 사랑받을 수 있는 풍토가 될 수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의 이목상 세 글자를 각인시켰던 건 사실 민중미술 아니겠습니까? 우리 80년대에 굉장히 암울한 그런 어떤 정치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현실 참여적인 그런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표현을 해 주셨었는데요. 메시지는 강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미학적인 또 완성도 이런 걸 늘 놓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술 작품은 그런 어떤 미학적인 성취나 그런 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그게 결국은 뭐랄까 어떤 언어를 쓰려면 네. 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게끔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준비 기간이랄까 그런 걸 좀 인내하는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모니카를 불려면 하모니카를 불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첼로라면 첼로 이런 것처럼. 미술도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맘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맘대로 하는 것은 나 혼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한 것이 나랑하고 똑같을 수 없지만 상대에게도 비슷하게라도 뭔가 감정에 이입이 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끔 하나의 언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단계를 안 이르게 되면 생경하고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민중미술 초기에는
아마도 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이제 대학을 나오고 하여튼 그런 기간 언어를 이제 다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것도 그냥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네. 사회가 하도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급변하게 돌아가는 데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혹 약간 거친 것도 나올 수 있고 언어상으로 약간 그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충분한 사회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예. 예, 선생님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작품 발표하실 때 보면 꽃이 계속 등장을 하던데요. 그 꽃에 그래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남자들은 뭐 네. 벌나비라고 하고 네. 여자들은 네. 이제 꽃이라고 하는데 네. 그보다도 이제 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 최고로 발화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찰나적이고 네.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확 폈다가 네. 바로 지는데 네. 그 꽃의 대부분은 아주 원색이에요. 그렇죠. 뭐 채도도 높고 네. 명도도 높고 네. 색상이 아주 거의 네. 붉은색 따뜻한 색깔로 해서 예. 그게 아주 주목의 대상이죠. 예, 아름다움이 아주 아름다운 절정이죠. 절정. 예. 그래서 예. 그 아름다운 절정을 네. 끄집어 올려서 네. 더욱더 음. 극명하게 이게 보여주는 거 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정말 그 기쁨이죠. 아, 네. 그렇군요. 아주 본능적인 네. 그런 거.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꽃을 보면 그냥 흥분하게끔 네.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런 정도로 올리고 싶어요. 네. 무척 아름다워서 여쭤봤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사실 선생님과 같은 어떤 위치까지 오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역량 있는 작가들을 좀 이렇게 키워내려면 어떤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될까요? 우선 불만부터 얘기해요. 도대체 이 미술이 왜 투기의 대상이고 네. 왜 비자금의 온상이고 이런 것이 됐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나 네. 또 유관기관이나 네. 언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은 아주 일부의 잘못된 것에 지나지 않고 미술이 얼마나 우리 삶과 문화에 기능하는 게 얼마나 크고 넓고 많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네. 엄청난 건데 이게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한참 이상하게 과열되던 미술 시장이 그것도 별로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지금 확 떨어져 갖고 지금 솔직히 뭐 중년 작가들 비교적 그림으로 살던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네. 젊은 작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 국가 차원에서 미술에 대한 그 국민의 인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뭐 무슨 거지도 아니고 지원을 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네. 물론 그조차도 굉장히 아쉽긴 해요. 사실은. 하여튼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미술을 보는 눈을 획기적으로 바꿔놔야 된다. 국가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후배들한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림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 네. 그러니까 종래 그림으로 네. 내 그림을 이제 팔아서 뭐 미술관에 네. 화랑에서 멋있게 걸리고 그것이 아주 뭐 고가로 팔리고 뭐 이런 생각을 아예 버려라. 네. 미술은 항상 시대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시대는 지났다. 지났고 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미술이 어떻게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봉사하라.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라. 네. 네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태도로 한번 다가가 봐라. 그럼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 신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네. 괜히
저 권력과 돈을 향해서 예수를 팔지 말아라. 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좋은 아마 후배들한테 그 조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혹시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하면 까도남이라고 요즘 그러는데요. 원조 아니시던가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었을 네. 거예요. 아마 네. 인상이 좀 약간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저랑 친해진 사람은 네. 조금만 가까이 오신 사람은 제가 충청도 사람으로서 제가 미술을 안 했으면 개그맨이 됐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충청도 사람들이 이게 개그의 아주 원조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뭘 묻고 싶었냐면요. 이렇게 작가가 연륜을 더한다는 거는 어떤 변화, 작품에서 어떤 변화를 좀 보여주게 되나. 예. 사람들마다 다 이제 다르겠죠. 네. 예술은 저는 사람 가지수만큼 네. 주의가 있다. 네. 그런 뭐 인상주의, 낭만주의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 주의가 다 이 사람들한테 있겠지만 저는 네. 자꾸 이제 그림을 자꾸 놓고 싶어요. 네. 사람을 발견하고 싶고 사람 속으로 자꾸 더 들어가고 싶다. 아. 작품을 버리면 네. 비로소 네. 사람이 보인다. 어. 사람이 보여야 네.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네. 사람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미관이랄까 미학만 가지고 작업하게 되면 그건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이상한 괴물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런 괴물은 결국은 뭐 시대에 뭐 비싸고 유명한 작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올해 작품 계획, 뭐 작품전 계획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올해 2월 달에 큰 전시회가 2개 있습니다. 네. 요 자화상을 거는 전시회도 있고 네. 대구 시립미술관에서 네오 산수전 해서 네. 산수화를 새롭게 보자. 네. 그건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동양 화론의 아주 핵심이 시서화가 근본이 같다. 네. 글씨 쓰고 시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이 동본동원이다. 출발과 본래 귀착점이 같다라는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시서화 3절 사상이랄까 이런 것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오늘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전부 기계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네. 이 손을 회복해야 되고 몸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시서화를 다시 보는 대구에서의 그 2월 28일서부터 전시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대중들에게 다가갈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